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마지막 출력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을 해보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력물 체킹하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처음 나온 두 개의 셀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했던 OpenAI API 키를 가져오는 셀이고요. 두 번째 이 셀은 헬퍼 함수죠. 우리가 메시지를 줬을 때 그 메시지를 OpenAI의 GPT 3.5 터보 모델에 넣고서 리턴 받은 그 결과물을 출력해주는 헬퍼 함수라고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harmful content가 있는지, 즉 해로운 그런 내용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앞에서 moderation API, 우리가 조정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내용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검사하는데 이와 같은 moderation API를 출력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에서 생성된 그러한 출력물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을 해서 조정을 하는데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사용자에게 출력 제공하기 위해서 생성된 응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앞에서 본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final response to customer 이퀄 한 다음에 f스트링으로 요 내용은 앞부분에서 시스템이 사용자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반응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스마트X 프로폰이라는 말하자면 상품과 포토스냅 DSLR 상품 그리고 TV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moderation API 쓰는 방법이 있었죠. OpenAI.moderations.create에다가 입력으로 말하자면 검사, 조정을 하고 싶은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response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final response to customer라는 시스템이 말하자면 출력한 스트링, 문자열을 입력으로 해서 moderation API에다가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esponse를 받은 다음에 response를 출력을 해본 겁니다. response를 출력을 하면은 보통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카테고리 파트가 나오고요. 그 카테고리마다의 스코어가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엔 플래그가 나오죠. 즉 플래그가 false라는 거는 어떠한 말하면 해로운 성분도 없다. 즉 이것이 한 줄로 나열돼서 우리 눈에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harassment 그리고 hate self harm 등등등 그죠? violence까지 한 7, 8가지 항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의 스코어를 보건대 다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작으니까 뭐예요?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유해한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플래그드라는 요 아규먼트의 말하는 파라메타의 값이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되기에 앞서서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moderation API를 써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출력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이 정확한 실제 말하자면 맞는 factual 인포메이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나쁜 해로운 것 성분도 만약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생성된 출력이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당신이 정의한 특정 기준에 맞는지를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성된 말하자면은 텍스트, 말하는 답변이 우리의 기준에 맞는지를 우리가 평가해서 그것에 맞을 경우에
출력을 하고 맞지 않으면 좀 수정하는 또 다른 그 반복 과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긴데요. 시스템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시스템 메시지에는 you are on assistance that evaluate whether customer service agent respond sufficiently answer customer question and 등등등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점검을 해주는 그 어시스턴스다라고 해놓고요. 여기에 보니까 the product information and user and customer service agent message will be delimited by 3 backtick. 그러니까 3 backtick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줄 건데 respond 여기다 명령을 이렇게 하죠. y 또는 n 캐릭터 그리고 no punctuation y는 언제 하냐면 yes는요. The output sufficiently answered the question. 그러니까 질문에 아주 충분히 답변했을 때는 y라고 하고요. 그리고 the response correctly used 그러니까 사용된 그 말하자면 정보가 그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이 아주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줬는지를 그 판단해서 yes라고 하고, 안 그러면 no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시스템 메시지고요. 여기 보니까 아래에 또 커스터머 메시지가 있네요. 이 커스터머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질문인 거예요. Tell me about the smart X Pro phone 등등등.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은 여기 그 크기 관계상 여기 오른쪽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용돼야 될 모든 그 관련된 프로덕트 정보를 이렇게 길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성 여부를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말하자면은 그 정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Q&A 페어에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커스터머 메시지. 이게 바로 그 사용자가 질문하는 요 부분입니다. 커스터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지금 여기에 같이 넣어줬죠. 그리고 final response to the customer. 이거는 위에 우리가 정의한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사용자한테 그 제공된 말하자면은 그 질문에 관한 답변으로 스마트 X 프로폰에 관한 정보, 그리고 포로 스냅에 관한 정보, 그리고 TV에 관한 정보들을 말하자면은 그 답변으로 만든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이 그 LLM이 해야 될 내용이 이거죠. Does the response use the retrieved information correctly? 즉, 그 정확하게 이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자의 그 질문에 충분히 sufficiently respond 했는지를 Y 또는 N으로 출력하라 하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이 QA 페어를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그 입력으로 집어넣고요. 물론 여기 시스템 메시지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보니 이 get completion from message는 우리가 앞에 선언한 헬퍼 함수 그 GPT 3.5 터보를 쓰는 거고요. 메시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프린트 아웃풋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yes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답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 예를 나타내는 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셀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또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엉뚱한 답변을 한번 넣어봅시다. Another response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LLM에서 나온 그 답변이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뭐 전혀 엉뚱한 말이죠. 얘가 그 포로하고 무슨 스마트폰하고 포토 그 장비하고 TV에 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게 커스터머 메시지고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도 그 모든 제품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another response. 근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답변하는지 똑같이 한번 또 요 그 앞에 그 셀과 똑같은 예제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get completion from message로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No.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그 답변이 말하자면은 그 도덕적으로 또는 그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건 Moderation API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 답변이 사용자의 질문에 충실하게
말하자면 마련된 건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추가적인 체킹도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정확하고 말하자면 오류가 없는 답변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을 여기서 하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시스템을 빌딩하는 데 사용되는 그 컴포넌트들을 모두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 시스템으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의 단계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고객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챗봇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고객이 입력한 그러한 문장들에 대해서 모더레이션 API를 통해서 말하자면 적절성 여부를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플래그가 지정되어서 말하자면 true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다시 리스폰스 하면 되고요. 만약에 false로 나오면 별 문제 없는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질문에 말하자면 핵심이 되는 제품 목록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걸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제품 목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파일 안에서 제품을 찾아서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제품들을 가지고서 모델을, LML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또 조정 API를 거쳐서 적절성 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플래그가 지정되지 않았으면은 제대로 된 거니까 그냥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좀 수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응답 자체가 사용자 질문, 처음 사용자가 한 질문에 잘 답하는 건지, 그러니까 프로덕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한 건지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yes인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이제 return해서 말하자면 결과를 말하자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LML이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말하자면은 일반 실제 휴먼한테 연결해주는 그러한 루트로 말하자면 응답을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거는 몇 가지 더 임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작성한 조그마한 코드들, 그런 함수들은 utils라는 이러한 보조 말하자면은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넣어서 그걸 불러와서 쓸 거고요. 요거는 조금 후에 패널 형식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러한 패널을 또 GUI를 가져다 쓸 겁니다. 그건 해당하는 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모든 내용을 하나의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본 셀이 여기 있습니다. process user message라는 이러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입력 다음에는 모든 메시지가 계속 축적돼 나가는 과정을 여기다가 정리해 놓을 거고요. 이거는 그냥 디버깅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관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결과를 한번 실험을 해본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요. 지금 요 위에 셀에서 만든 코드가 이거예요. process user message, 그 다음에 user input. 여기서 user input이라는 건 사용자가 말하는 질의하는 겁니다. 볼까요? Tell me about the SmartX Pro phone and the photo snap camera and the DSLR one. 그리고 also tell me about your TV. 그러니까 문장이 문법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떠한 TV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답변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코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결과를 먼저 보고 다시 역으로 코드를 분석해 볼 거예요. 리스폰스를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7개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모더레이션 체크가 했고요. 입력에 관한, 그 다음에 프로덕트 리스트를 추출했고요. 세 번째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리스폰스 반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더레이션 책을 리스폰스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리벨 리스폰스의 말하자면 정확도를 검증했고요. 마지막에는 말하자면은 이제 내도 좋다 하고 어프로브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요. The SmartX Pro Phone is a powerful smart. 그러니까 SmartX Pro Phone에 관한 설명했고요. The Photo Snap DSLR 카메라 설명했고요. 그리고 TV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 종류의 TV가 있다라고 답변하고 Do you have any specification about the feature, specification of this? 이러한 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세요? 답변을 했네요. 아주 잘 정리된 답변이 나온 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건 없고요. 이미 이전 비디오에서 또는 이번 그 강연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유저 인풋이 사용자 질의가 들어오면은 이 사용자 질의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오픈 AI의 모더레이션 API 집어넣어서 리스폰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확인한 모더레이션 아웃풋 결과에 플래그드가 true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true가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if문을 스킵할 수 있고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util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은 보조, 말하자면 파일을 제공할 건데, 거기에 find category and product only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유저 입력을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오른쪽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get product and category라는 함수가 그 안에서 util에서 제공되는데, 이거는 이미 이전 비디오에서 한번 사용했던 코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용자가 질문한 거 내용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와 어떠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질문한 건지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카테고리하고 프로덕트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도 이 헬퍼 함수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 리스트가 찾아졌고요. 그 프로덕트 리스트를 가지고서 입력을 해서 어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스펙에 관한 파일 또는 어떤 문자열이 있겠죠. 앞에서 길게 한 줄짜리로 우리가 이 앞에서 여기 사용했던 이런 거는 비슷한 겁니다. 요 내용들, 스마트X 프로폰. 이거는 골라낸 것만 여기다 썼겠네요. 이건 훨씬 더 모든 프로덕트 설명이 아마 되어 있는 데서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가져온 게 아마 우리가 앞에서 썼던 조금 전에 보여준 요거였을 겁니다. 요게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인 거죠. 어떤 거요? 스마트X 프로폰에 관한 설명, 얘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다양한 질문을 했으니까 포토 스냅이라는 요 상품에 관한 설명, 그죠? 그리고 TV에 관한 질문도 했으니까 TV에 관한 어떤 설명도 우리가 가져다가 말하자면은 사용을 해야겠죠. 그거를 전체 제품 설명서에서 해당하는 질문에 해당되는 제품들만 골라온 것이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서 답변을 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건 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말하자면 코딩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너는 커스터머 서비스 어시스턴트야. 말하자면은 프렌들리하고 헬프풀 톤으로 답변해야 돼. 그리고 사용자하고 관련된 답변만 해.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시스템 메시지고요. 그리고 여기 유저 컨텐트에는 사용자 입력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사용자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어시스턴트는 relevant product information, 그러니까 product information을 주면서 요것에 관한 답변을 요걸 가지고서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여기서 get completion from message라는 함수를 써서 이게 말하자면 LML을 쓰는 거죠. 모든 메시지가 말하자면은 여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 비어있는, 말하자면은 그 입력받는 그 어떤 아규먼트지만은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 형태로 제공될 거고요. 거기에 여기 잠깐만요. 몇 번인가요? 제가 좀 많이 지났네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요 메시지를 질문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파이널 리스폰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널 리스폰스를 또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 모든 메시지에 일단은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여기 하나 또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 결과물, 리스폰스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모더레이션 API에 넣어서 적절성 여부, 즉 그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없으면은 그냥 나가고요. 마지막 스텝 6는 그 질문이 그 충분히 그 제품 설명이 정확한지 그리고 사용자 질문의 답변으로서의 적절성을 그 검사를 하는 그러한 그 단계를 또 한번 거치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조금 전 그 위 섹션에서 설명된 내용이고 get completion from message라는 LML을 통해서 evaluation 하는데 yes or no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yes면은 evaluation response가 yes면 잘 됐다. 그리고 return 해주고요. 만약에 no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답변할 수 없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아주 그 잘 짜여진 그 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실험했던 그 결과 7단계의 debug equal true라 그러면 여기에 스텝이 1, 2, 3, 4, 5, 6, 7까지 잘 그 진행됐다는 거를 그 프린트아웃 해주는 게 거기에 그 코드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보여지고요. 마지막 요 내용이 그 마지막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완성도 높은 사용자 질의에 대한 자동 챗봇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그 인터랙티브한 유저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한번 실험할 수 있도록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두 가지 헬퍼 함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서 collect message는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 코드는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용자가 말하자면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누적해 가야 되거든요. 채팅 모드니까요. 그거를 그 누적하는 과정을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그 판넬을 만들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하고 결과가 출력되는 식으로 만들 건데 이때 사용되는 그 말하자면 기능이 패널 기능입니다. 판넬 기능인데요. 이 판넬 기능에 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적과는 조금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수정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쓰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제가 실행시키고 또 실행시켜서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유저 인터페이스는요,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nter text here에 여기다가 뭐 예제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써 넣었는데요. 요걸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똑같이 한번 저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TVs 한글이군요. What TVs do you have?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We have a variety of TV available, including 시네뷰 4K TV, 시네뷰 8K TV, 시네뷰 OLED TV.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Which is the cheapest? 그러니까 가장 싼 게 어느 거예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가장 싼 게 사운드맥스 사운드바가 cheapest 옵션이고 가격이 199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비싼 거는 뭐 Which is the most expensive? 가장 비싼 거는 어느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시네뷰 8K TV가 2,999원, 3,000불이니까 제일 비싼 것 같긴 하네요. 네, 마지막에 Tell me more about it.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답변하기를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8K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CN의 8K가 65인치고 8K 레졸루션이고 HDR 테크노 등등등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요번 주에 한 3개, 4개죠. 이 비디오를 통해서 LML을 가지고 사용자의 말하자면은 답변을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의 기초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챗봇이 동작할 수 있는지 모든 과정을 하나씩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좋은 완성도 높은 GUI를 통해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이 셀까지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 목록을 넣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